뭐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1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1번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은 1급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연면적 15,000제곱 이상이면 1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급은 아니고 2번에 지하구 맞고 3번에 보물 국보 목조 건축물 맞고 4번에 500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 저장 시설. 가연성 가스는 100톤에서 1000톤 미만이면 2급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고요. 2, 3, 4번은 맞고요. 그 외에도 아래 해설에 봐보면 공동주택, 공동주택. 일단 넘어가고 4번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이제 이런 거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1급이나 특급이 아니면 이제 2급이고요. 그래서 1급이나 특급에도 옥내 소화전 이런 거 설치되어 있죠.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것 중에 옥내 소화전 이런 게 있으면 2급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이런 게 없으면 2급이 아니에요.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상급에 속하는데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으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네, 그래서 30일 이내죠. 선임하여야 하는가. 이번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30일 이내에 선임이 맞습니다. 3번. 30일 이내에 선임한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선임하고자 한다. 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1번의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 사람들은 선임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 사람들도 선임될 수가 있고 3번에 이음물기능장, 이음물산업기사, 이음물기능사. 이 사람들도 될 수가 있고 4번에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3년 이상 되어야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상. 그래서 4번이 틀리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 자격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번에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3번에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번에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 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 종사자. 네. 그래서 4번이 맞는데 이제 1번은 왜 틀리는지 한번 봐보죠. 네. 자체 소방대 소방대원으로 경력은 최소 3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래 해설에 봐보면 나와 있죠. 7번에 아래 해설의 7번에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우용 소방대원도 3년 이상 되어야 하고요. 5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은 6학점 이상이죠. 2번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 화재 진압은 1년 이상이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봐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5번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될 수가 있고요. 2번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온물 산업기사 이것은 되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력이 없어도 대부분 되죠. 해설에 봐보면 뭐 건축사, 무슨 기사, 전기공사 기사나 산업기사, 또 이온물 기사나 기능사. 그렇게 보시면 되고, 6번에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여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되는가? 그래서 공동소방안전관리자. 그래서 이제 11층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소방법에서 고층 건축물 하면 이제 30층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그때의 고층 건축물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의 고층 건축물은 11층 이상. 그 다음에 7번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피난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다 맞는 것 같은데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관계인. 그래서 소방훈련하고 교육은 이제 관계인의 업무가 아니라 이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인의 업무보다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소방안전관리자예요? 예. 그래서 아래 그 해설에 봐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한번 봐볼까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번 22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네. 2번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6가지, 소방계획서, 자의소방대, 피난방어시설, 소방훈련계획,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봐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14일 이내가 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임은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됐었고, 이제 선임한 다음에 신고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9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공통적인 업무가 아닌 것은 나오죠. 그래서 아까 관계인이 3가지가 있었고 소방안전관리자는 6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인이 업무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업무가 이제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난시설, 방어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 감독, 이 3가지는 이제 공통 업무라는 겁니다. 공통.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기도 하고 관계인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방계획서 이것은 이제 아까 봤지만 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만 들어가요. 관계인의 업무에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 10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또 나오네요.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이제 의용소방대 조직. 의용소방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의소방대하고 관련이 있지. 그 다음에 피난시설, 방어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감독. 이것은 공통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자의소방대. 아래 해설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몇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2번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1차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배로 계속 올라가네요. 50만 원 시작해서 배로. 그래서 50만 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50만 원. 네. 13번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의 실시 며칠 전까지 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강습교육을 할 때에 며칠 전까지 공고, 그래서 20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언제 몇 월 며칠에 강습교육을 실시한다. 최소한 20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그런 곳에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습교육 20일. 14번에 2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 과목이 아닌 것은 1번에 소방학 개론, 2번에 건축관계 법령, 3번에 소방기초 이론, 4번에 화기취급 감독. 그래서 소방기초 이론은 특급의 과목이 되네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초 이론. 그 외에 소방학 개론, 건축관계 법령, 화기취급 감독은 이제 2급의 강습 과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작동 점검은 이제 그렇게 해야 맞고요.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동 점검은 그냥 이렇게 한번 눌러보거나 그렇게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잘 되는지 이제 그걸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2번에 종합점검은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제 종합 점검은 작동 점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종합 점검입니다. 3번의 종합 점검에는 작동 점검의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작동 점검 포함해서 종합 점검을 하는 겁니다. 4번의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그래서 종합점검을 할 때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가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작동은 뭐 소방시설관리사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데 종합점검은 이제 소방시설관리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다음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작동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 2번에 종합 점검은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3번에 종합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이 7일 이내는 옛날 기준이고요. 지금은 이 또 7일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법으로 따지면 이것도 틀려요. 근데 예전의 문제라서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맞고요. 지금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예. 이거는 문제가 안 되네, 그게. 옛날에 나온 게 맞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 나오면 15일 이내에 그렇게 나오겠죠. 예. 4번에 소방안전관리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는 종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17번.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을 오른 것은 그래서 종합점검은
8천인데 지금 여기에 답은 만으로 돼 있죠. 7번에. 그래서 17번에. 예. 그래서 이 만도 옛날 기준입니다. 예, 이제 작년 12월 이전의 기준이에요. 옛날이라는 것이 뭐 옛날도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에는 만이 아니라 8천이에요. 8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면 8천이 답이겠죠. 예. 그래서 3번으로 고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다음 중 연일회 이상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자,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하여 종합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1번에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2번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연면적 3,000제곱.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으면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3번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에 11층 이상의 아파트인데,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래 해설에 봐보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방금 나왔던 물 분무 등 그게 있고 연면적 5,000제곱 이상이면 해야 돼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가 있는데 이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그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널인데 제연설비가 있는 터널이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인데 이제 자동화지 탐지 설비나 옥내소화전 설비가 있고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보면 19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종합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방시설 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말이 좀 이상한데 2번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맞고요. 3번도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맞고 4번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1번도 이제 말이 안 맞는 게 소방시설 관리업자로 선임된 게 아니라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소속된, 그렇게 말을 고치면 맞아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니까 사장이 소방시설 관리사를 고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소속된 소방시설 관리사, 이제 그렇게 하면 말이 되고요. 이제 선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작동 점검을 실시한 자는 작동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7일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15일 이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작동이든 종합이든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21번은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기재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성명이 들어가야 되고 연락처 들어가야 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날짜가 아니라 이제 선임 날짜만 들어가면 됩니다. 선임, 언제 선임됐다. 그 선임되는 날짜. 그 다음에 22번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은 그래서 지금 32시간이 답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예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에 봐보면 특급이 80 뭐 그렇게 돼 있는데 2배로 늘어났어요. 특급이 160시간이고 1급이 80시간이고 2급이 아마도 40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급이 이제 24시간이고 공공기관은 40시간이고 그 다음에 23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공동 소방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번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 네, 그래서 아까 나왔었죠.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면 공동 소방안전관리. 아래 해설에 봐보면 이제 고층 건축물 11층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지하가 지하 상가를 말해요. 지하가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아니면 층수가 5층 이상 이것도 해당이 되고 또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도 해당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2번이 왜 틀리냐면 이제 5천 이상 복합 건축물이어야 공동 소방안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6층 이상 아파트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위험물도 관련이 없고 네, 그 다음에 24번에 소방 대상물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관계인이고 소방대원은 아니죠. 그 다음에 25번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실시자는 누구인가? 실무교육. 이제 강습교육하고 실무교육이 있는데 이제 실무교육도 한국소방안전원장이네요. 강습교육도 기고 실무교육도 한국소방안전원장. 네,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26번에 소방안전관리자 아니면 보조자의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임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번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된다. 6개월하고 2년이. 그 다음에 27번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아까 나왔었죠. 14일 이내. 그 다음에 28번은 소방안전관리 선임한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었죠. 그 다음에 29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계에 있는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하는가? 한 번 하면 됩니다. 1회 이상이. 그리고 보관은 2년간 보관해야 되고요. 1년에 한 번 이상, 보관은 2년. 그 다음에 30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 후 실시 후 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몇 년을 보관해야 하는가? 2년 보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2년. 그 다음에 31번은 공공기관의 소방관리 대상물 중 틀린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아래 해설에 봐보면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사립학교인데 왜 공공기관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국가의 지원을 일부 받아야 사립학교도.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래서 2급이나 3급은 업무 대행할 수가 있어요. 업무 대행이라는 것은 자기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한테 맡긴다 그거죠. 그래서 2급이나 3급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그러면 11층 이상이면은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데, 이제 1급 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래요. 4번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연면적 15,000제곱 이상인 소방 대상물.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급 중에서 15,000 미만이면 할 수가 있어요.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특급은 무조건 못하고요. 그러니까는 1급이 경계죠, 경계. 특급은 아예 못하고 1급은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2, 3급은 할 수가 있으니까 1급이 경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넘겨서 33번에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는 경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완공일. 2번에 증축,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완공일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번에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번에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1, 2, 3번은 맞아요. 그래서 1번의 신축 그런 것은 완공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기준이 완공일. 2번의 증축 이런 것은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이 기준이 되고요. 3번의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 이것은 이제 본부장이나 서장이 지정한 날이 기준이 되고요. 4번에 이제 양수, 경매 뭐 이런 것은 취득한 날이 맞는데 왜 틀리냐?
예. 이제 뒤쪽에 봐보면 시도지사로부터 그게 틀려요. 예.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은 맞는데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방서장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래 해설에 봐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신고를 소방서에 보통 하니까 이제 소방서장이 선임 안내를 한다라는 거죠.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4번은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2021년 1월 31일부로 퇴직 예정을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과 선임 신고일로 적합한 것은? 그러면 이제 1월 31일 날 퇴직을 한다. 그러면 그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선임하면 되겠죠. 선임일은 2월 1일에 2월 1일 선임 신고일로 적합한 것은 선임일 근데 답이 1번으로 돼 있네. 2월 28일이 선임 신고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가장 이제 2월 1일 날 해도 당연히 맞는데 이제 최고로 늦게 할 때 그 날짜가 언제냐 지금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번은 왜 틀리냐면 선임을 2월 1일 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맞는데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틀렸죠. 예, 그래서 틀린 거고 이제 선임은 2번은 왜 틀리냐면 30일 이내에 넘어가 버리니까 틀리죠. 2번은. 예. 그리고 1번은 선임일도 맞고 신고일도 맞고 이제 3번은 선임일은 맞는데 신고일도 14일이 넘어가 버리니까 틀렸죠.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맞는 것은 1번이다. 안 풀어보면 모르겠네, 이런 것도. 35번에 다음 중 소방 대상물의 소방 계획서는 누가 작성하여야 하는가? 예,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 계획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번은 다음 중 근무자에게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근무자에게 그러면 근무 인원이 몇 명 이상이냐? 그래서 11명 이상이네요. 11명 이상일 때 소방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37번은 다음 중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의 벌칙은 자체 점검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자체 점검은 작동 점검, 종합 점검 그걸 이야기합니다. 1년에 1회 이상 하는 거 종합 점검하고 작동 점검 그걸 자체 점검이라고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거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38번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대상 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실무 교육에 필요한 계획, 이것은 한국소방안전원장이 하는 건데, 이제 승인을 소방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소방청장은 우리나라의 소방의 가장 윗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무교육 이렇게 하겠다, 그 계획을 이제 승인을 소방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39번은 다음 중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네, 그래서 아까 나왔었지만 1번에 상점은 없었어요. 이제 판매 시설 중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2번에 고층 건축물 11층 이상 맞고, 지하가 맞고, 복합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맞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소방학개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